20년 넘게 김 부장, 이 팀장으로 불렸던 당신. 은퇴 후 누군가 직업을 물었을 때 선뜻 내밀 명함이 있습니까? 대기업 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월 150만 원 남짓한 급여 명세서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는 자괴감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사람들은 64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평균 58세라고 합니다. 사라져버린 이 6년의 시간,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절벽의 진짜 원인과 그 절벽을 디디고 다시 일어설 현실적인 대비책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58세 김정수 씨.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27년간 청춘을 바친 대기업에서 알아주는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정든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3억 원의 퇴직금과 위로금. 이 돈이라면 작은 가게 하나를 열거나 잠시 숨을 고르며 경력을 살릴 만한 중소기업 임원 자리로 옮겨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빼곡히 채운 관리, 경력과 분석 능력은 더 이상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나이와 높은 눈높이를 노골적으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오시기엔 너무 큰 분이시네요. 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의 신호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달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서울 외곽에 보유한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퇴직금은 절반 가까이 녹아내렸고 불안감에 휩싸인 김씨는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부장 시절의 정체성과 월 150만 원짜리 현실 사이에 괴리감은 그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가 유독 그의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이 현상이 지극히 보편적인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취업자는 50대를 기점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머리 쓰는 일에서 급격히 밀려나 단순, 반복 신체에 직무로 이동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까지 나서 50대판 인턴 제도를 만들어 월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돕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김정수 씨의 현실은 우리 사회 수많은 중장년의 평균적인 비극인 셈입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추락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는 퇴직 후 대기업 부장 출신, 같은 과거의 직함과 체면에 얽매이면 오히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 라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퇴직 후 자신을 찾던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고 평일과 주말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상의 상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큰 충격을 줍니다. 김정수 씨 역시 부장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눈높이를 낮추는 데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수 씨의 안타까운 추락을 통해 퇴직 후 마주할 수 있는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이진호 씨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3개월간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관리 경력은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높은 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는 곧장 정부의 내일 배움 카드와 폴리텍 대학의 신중년 특화 과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거의 이력서와는 전혀 다른 페이지를 쓰기로 결심한 그는 전기기능사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취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한 오피스텔의 시설관리 과장으로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정년 없이 내 기술로 일할 수 있다는 단단한 안정감과 새로운 일상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작년 고용 강조 주간 행사에서도 소개된 재취업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바로 과거의 경력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녹슬지 않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절벽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몸값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경험이 과연 다른 회사에서도 돈을 주고 살 만한 기술인가, 아니면 지금 다니는 이 회사에서만 통용되던 경험인가? 분석 사회 직무의 시장 가치는 50대 이후 급락한다는 데이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이진호 씨처럼 수요가 확실한 기술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기 설비, 소방, 안전관리 등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자격증 정보를 오늘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숨겨진 지출, 지역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계산해 보십시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 액수에만 집중하다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겪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절반만 냈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만으로 수십만 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현재 내 재산 기준으로 은퇴 후 얼마의 건보료가 나올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을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은퇴 계획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나와 결별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은 당신을 과거에 가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퇴직은 사회적 정체성을 잇는 과정입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돈보다 사회적 가치나 나만의 작은 목표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 한 편을 쓰거나 자격증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바로 이런 자신만의 알찬 루틴이 심리적 공허감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경비원으로의 추락. 이것은 결코 개인의 나태함이나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 구조적 변화의
파도에 휩쓸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낡은 명함을 과감히 찢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관리, 능력 대신 평생 가는 기술, 자격증을 화려했던 인맥 대신 소박하지만 꾸준한 일상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이 검색해야 할 단어는 왕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신중년 특화 훈련,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20살은 바로 그 용기 있는 검색 한 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